저는 오늘 고백하려 합니다. 제 손으로 직접 쓴 가짜 징계서로 한 여자를 울렸습니다. 그 여자는 제 며느리가 될 사람이었고 저는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병원 이사장이었습니다. 왜 그랬냐고요? 단 하나, 사람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날, 그 차가운 겨울날 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을 만났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부끄럽고 동시에 가장 감사한 하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부 얼어붙은 마음, 제 이름은 강도연입니다. 올해 68, 30년 전 작은 의원 하나로 시작해 지금은 서울에서 세 번째로 큰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습니다. 하지만 행복하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10년 전부터 사람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10년 전 그날 아내가 병상에서 마지막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사람을 너무 믿지 마요. 다들 상처 줘요. 그게 아내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변했습니다. 직원들을 의심했고 친구들을 멀리했고 심지어 제 아들까지 믿지 못했습니다. 2부 충격적인 소식. 그러던 어느 날 아들 준혁이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병원 연구소 계약직 직원이에요. 한서윤이라고. 그 순간 제 머릿속에 경보가 울렸습니다. 계약직? 돈을 노리는 건 아닐까? 아내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사람을 너무 믿지 마요.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확인해보마. 확인이요? 내가 직접 그 여자를 만나보겠다. 하지만 저는 보통의 방법으로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험하고 싶었습니다. 그 여자의 진심을. 3부 추운 겨울밤 12월 마지막 주 금요일 서울의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낡은 점퍼를 입고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병원 연구동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오후 6시 칼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연구동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나왔습니다. 검은 머리에 안경을 낀 여자. 저 여자가 한서윤인가?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가갔습니다. 저기 아가씨, 춥고 다리가 아픈데 로비에 잠깐만 들어가면 안 될까요? 여긴 출입이 제한돼서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역시 거절하는구나. 하지만 그 순간 여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 손이 얼음장이에요. 따뜻했습니다. 10년 만에 느껴보는 온기였습니다. 여자는 자기 코트를 벗어 제 어깨에 둘러주었습니다. 이거 입으세요. 근처 카페라도 함께 가요. 이런 날 밖에 계시면 위험해요.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4부 무너지는 계획.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여자는 따뜻한 차를 주문하고 제 손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혹시 가족은 없으세요? 다들 바쁘지. 나 같은 노인 신경 써줄 사람이 어디 있겠나. 여자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그런 말하지 마세요. 세상엔 누군가의 손 잡아줄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순간 10년 전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내도 이런 손길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아,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저는 이미 준비해 온 게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걸 병원에 좀 전해줄 수 있겠나? 이게 뭔데요? 중요한 서류야. 꼭 전해줘야 해. 알겠어요. 제가 꼭 전해드릴게요. 봉투 안엔 가짜 징계서가 들어있었습니다. 한서윤 본인의 징계서가. 5부 눈물. 연구동 앞 여자가 팀장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팀장이 봉투를 열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서윤 씨, 이게 뭐예요? 여자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직원 한서윤 규정 위반, 책임감 부족, 징계 검토 대상.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왜 제 이름이? 저 뭘 잘못한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6부 반전.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손수건을 벗었습니다. 이사장님. 여자가 눈물 범벅인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회장님이세요? 저는 봉투 안에서 두 번째 종이를 꺼냈습니다. 한서윤, 극한의 상황에서도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진정성 보유. 병원이 지켜야 할 귀한 인재. 여자는 더 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울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네. 내가 사람을 너무 믿지 못해서 그걸 시험하려고 이런 짓을. 7부 마이너스 고백. 저는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10년 전 내 아내가 죽으면서 말했네. 사람을 믿지 말라고. 다 상처 준다고. 그 뒤로 저는 아무도 믿지 못했어요. 직원도 친구도 심지어 제 아들까지도. 그런데 오늘 당신이 날 구했네. 추위에서가 아니라 사람을 믿지 못하던 이 마음에서 당신 손길 하나가 10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제 마음을 녹였어요. 여자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회장님.
내 아들을 부탁하네. 그리고 이 늙은이도 좀 돌봐주게나. 그날 밤 저는 아내 사진 앞에 섰습니다. 여보, 당신 말대로 사람들은 상처를 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상처보다 더 큰 게 있더군. 사람의 따뜻함이. 오늘 저는 다시 배웠어요. 사람을 믿는다는 게 뭔지. 아내는 분명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겁니다. 사람을 너무 믿지는 마세요. 하지만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그 손을 꼭 잡으세요.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눈처럼 제 마음도 하얗게 깨끗하게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